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대국민 건강수호 프로젝트 비만 제로 코리아를 꿈꾸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다이어트 미! 네. 힘찬 폼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삶을 아름답게 다이어트하는 법, 몸과 마음을 깔끔하게 다이어트하는 비법, 특히나 건강을 위한 몸을 제대로 된 다이어트 건강법까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미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인생, 행복한 삶을 위해 기획되었는데요. 요즘 특히 비만으로 인해 성인병이 빈발하고 있는데요. 3명 중 1명은 이런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MC들이 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막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나저나 아무튼 확실하게 열심히 하자고요. CNB 다이어트비와 함께할 건강 멘토 MC 이명선 한의사님 모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전문 한의사 이명선입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국민 건강의 주치의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해치는 주범인 비만 제대로 퇴치해보겠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CNB 다이어트 미 첫 번째 코너 비만 제로 코리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인 4색 연령대별 비만의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의 그 고민들을 모두 다 해결하는 비만 제로 프로젝트죠. 네, 두 분도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 기대가 됩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걷지 않고 많이 먹는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현대인들의 질병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대사증후군. 방치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차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나타나지만 특히 비만과 관련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증상이 없고 수치가 별로 높지 않다고 방치하기 쉽습니다마는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과 심뇌혈관 질환, 각종 암 발생 위험이 상승하기 때문에 조기에 사전에 관리해 줘야 하겠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건강한 인생을 위해 도전하는 100일 다이어트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체에 있어서 그 어떤 특별한 질환이 있지 않은 한은 비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많이 먹고 활동을 적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량이 작고 많이 먹는데 주로 이제 많이 먹는다 했을 때도 지방량을 증가시키는 식품, 특히 이제 주가 탄수화물, 지방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다하게 섭취해서 생기는 비만이 지금 제일 크죠. 그리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성인병 예방과 건강한 몸을 위해 다이어트 프로젝트에 돌입한 4명의 참가자들. 그들의 일상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참가자를 만나러 온 이곳에는 달콤한 향기가 가득한데요. 향기를 가득 안고 간 사무실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우리의 첫 번째 참가자. 안녕하세요. 제가 강혜련입니다. 일하는 그에겐 몸이 쉬어야 할 시간도 부족, 운동해야 할 시간도 부족하기만 한데요. 일상을 들여다보니 다이어트의 다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몸이 좀 여기저기 안 좋은 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통해 가지고 좀 건강을 되찾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고 싶습니다. 그 평소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는 10점 만점에 10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관심만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데 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관심도와 행동력 모두 10점 만점에 10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를 만나러 온 곳은 다름 아닌 음식점. 야식은 저녁 식사 이외에 늦은 시간 섭취하는 음식을 말하는데요. 늦은 밤에도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야식과 음주. 하지만 다이어트 프로젝트의 야식은 금물인 거 아시죠? 제 마음은 솔직히 일주일에 한 2번을 하고 싶은데요. 사업상 또 아는 지인을 통해서 계속 연락 오고 또 만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5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반나절을 밖에서 생활하고 일어서 있는 시간보다 앉은 시간이 많은 전형적인 회사원의 모습. 바쁜 삶 속에서도 다이어트에 대한 희망은 놓고 있지 않았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꼭 살을 많이 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그래서 좀 생활에 좀 활력을 더 얻고 또 모든 일에 좀 더 열정을 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다이어트에 관심도는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고 싶으세요? 네,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의 점수는 7점입니다. 왜냐하면 5점은 그냥 저를 유지하는 거고 5점이 넘어가야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7점을 저는 부여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참가자를 만나러 온 지족동의 한 아파트. 다이어트 프로젝트의 첫 신고식인가요? 할 수 없이 계단을 올라 찾아가 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편의 아내로 산 지 오래, 자식의 엄마로 산 지 오래다 보니 자신의 몸을 제대로 느낀 지가 강산이 변하고 변하도록 오래전 일이 된 참가자. 그녀의 가장 큰 건강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가족력이 있어서 고혈압을 저도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돼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게 되면 약을 끊고 약으로부터 좀 해방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라고 하면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 건강도 해지면서 다이어트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복부비만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복부비만을 좀 줄여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주부라는 이름하에 생기는 고민을 여실히 보여주었는데요. 그렇다면 다이어트 관심도는 얼마나 될까요? 저희 다이어트 관심도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아, 이유가 계세요? 왜냐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이어트가 필요하니까 그냥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건강 멘토와 함께 한 주간의 건강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 참가자까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참가자 김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희진 씨가 참가를 했어요. 전체 미스 코리아라고 해서 기대도 많이 했는데 진짜 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이제 너무 몸이 망가진 상태인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 이제 몸 건강도 찾고 그러려고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가자들이 다이어트할 방법, 그 방법을 눈요기로 한번 보실까요? 이거 처음에 그래프 그릴 때 좀 헷갈렸죠? 네, 헷갈렸습니다. 어제부터 체중만 다시 그려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체중 재거 보니까 그래프는 이제 제대로 점 찍는 거는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네 분께 이제 올라오니까 같이 격려도 좀 서로 해주시고. 체중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저희 다이어트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본능적으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체중만 체크하셔도 절제하고 컨트롤하는 부분이 가능해지는 다이어트고요. 또 체중이 갑자기 올라갔거나 하는 날은 그 그래프 인정하기란에 왜 이렇게 체중이 올라갔는지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을 깨닫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실정을 자세히 모르고 싸울 때 반드시 패한다는 말인데요. 다이어트도 같습니다. 자신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다이어트는 실패하게 되고, 반대로 다이어트를 알고 자신의 몸에 대해 자세히 알면 100번 다이어트를 시도해도 요요 현상이 없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저의 다이어트 관심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면 10점 만점에 10점! 하지만 현실은 10점에 5점? 생각보다 다이어트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본격적인 다이어트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해 자세히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몸 상태에 따라 식이요법과 운동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다이어트 하기 전에 제 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러 왔습니다. 가볼게요. 평소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몸에 대해 소홀히 했던 참가자들. 4명의 참가자들은 곧바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좀 긴장되고요. 혹시나 안 좋은 거 나올까 봐 떨려요. 지금 너무 떨려요. 어떻게 나올지. 제가 평소에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하는 편이라서 좀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는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느낌에 의존하곤 합니다.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요즘 좀 피곤해. 하지만 다이어트의 시작은 자신의 몸 상태를 올바르게 지각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김희진님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가지만 이제 이상 수치가 나왔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아직까지 높이는 약이 발명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약 중에는 HDL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는 약이 없고 순전히 이제 김희진님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냐면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기루님의 건강 상태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보는데 요산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음식을 좀 경계를 하시고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체중 조절을 하시고 생활습관 개선을 하시면 이것도 같이 개선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충분히 개선 다 하신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볼 거고요. 참가자들의 다이어트 공통점, 바로 건강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거든요. 그게 BMI라고 하는데 그게 25 이상을 넘으면 비만의 기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정경숙님께서는 25.9니까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는 비만에 들어갑니다. 약간 복부 비만도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느 정도 보면 체지방이 25% 내외를 갖는 게 좋아요. 근데 본인은 35%니까 10%가 초과하는 거죠. 보통 체질량 지수가 25를 넘으면 비만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26.9로 그 비만의 기준에 들어갑니다. 혈압이 일단 높으세요. 비만하고 혈압에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복 혈당 장애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비만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당뇨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체중을 뺀다면 지금 체중이 84.5kg죠. 그러면 적어도 10%, 8kg 이상은 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 체중을 76kg 정도로 잡고 아마 다이어트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미용적인 측면보다는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이제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흔히들 이제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이유로 크게 건강과 그 외모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에 치우쳐서 건강을 놓치기가 쉬우신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생활습관 변화라든지 식습관 변화 같은 게 필요하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하는데 간혹 이제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셔가지고 어지러움증이 생기신다던가 오히려 다른 건강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다이어트를 여행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목표점까지 계획해도 틀어지는 경우가 많고 틀어짐으로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여행도 다이어트도 같은데요. 비만 제로 코리아. 4인 4색의 다이어트 도전기는 쭉 계속됩니다. 야, 잘 봤습니다. 우리 희진 씨는 20대로서 참여를 해주셨고 무배영님께서는 멘토로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잖아요. 명색이 미스코리아인데 뺄 데가 어디 있다고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제가 미스코리아 출신인데 네. 이제 대회가 끝나고 난 후에 군살들이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족발을 그만 드세요, 야간에. 네. 먹을 걸 너무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배영님께서는 멘토로서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멘트들이 굉장히 겁을 먹을 것 같아요. 본인으로서 어떠셨나요? 제가 이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니까 참가자분들께서 보통 숫자, 몸무게에만 너무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향은 본질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체질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벌써부터 저희가 겁먹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떠신가요? 맞아요. 건강의 본질을 찾으려면 비만의 유형 분석과 체계적인 운동, 식단이 필수인데요. 이 4명의 참가자분들 아주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직접 배워서 따라해 볼 수 있도록 다이어트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모하면 미모, 몸매면 몸매, 고아라 트레이너를 모시겠습니다. 네, 원장님 우선 가장 많은 비만 유형 중 하나가 이 복부 지방, 복부 비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복부 비만인 경우에는 내장 지방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되면 간 문맥을 경유해서 간에 지방이 많이 전달되게 되고 간에서 또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내서 혈당이 증가하게 돼서 혈당이 또 상승하게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 또 이상 지질혈증 같은 각종 성인병을 많이 유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아이고, 저 오래 살고 싶어요. 트레이너님 알려주세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이신 이 뱃살을 타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복부 운동 라인 바이시클이란 운동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운동 동작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등을 누운 상태에서 먼저 자전거를 타는 듯한 동작인데요. 발을 뻗었다가 뻗으시고 이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고요. 상체는 머리 뒤로 꽉 끼신 상태에서 반대쪽 무릎과 발목이 교차를 하는 거. 상복부랑 하복부랑 같이 교차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냥 복부 운동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배가 그냥 꼬여버리겠네요. 네. 상체를 더 비틀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조금 더. 아니 이게 버티는 것도 힘들 법한데 이렇게 교차하면서 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 복부 지방 타파를 위한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냥 복부 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비틀기 때문에 네. 더 많이 힘들고 뱃살을 타파하기 위해 더 효과적이겠죠? 아, 벌써 끝난 건가요? 네. 더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되는지 거의 한 왕복으로 한 20번 정도로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따라하기에는 약간 지겨울 법도 하거든요. 다른 동작 하나만 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운동 말고 다른 운동은 레그레이즈라는 동작인데요.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그대로 내려오시는 동작인데 주의하실 점은 옆에서 봤을 때 허리에 공간이 뜨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 더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허리에 공간이 없게 붙여준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올리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몇 회 정도 얼마나 하면 될까요? 이것도 기본으로 한 13번에서 15번 정도 1세트 하신 다음에 3세트 항상 기본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꼭 실천하셔서 복부 지방 안녕 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고아라 트레이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특별한 코너입니다. 대한민국 미남미녀 만들기 대프로젝트 미인도 시간인데요. 우리 무배영님은 그 30, 40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미남형이시고 그다음 원장님께서는 30대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여성상 미인형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극소수가 좋아하는 굉장히 그 외계인들이 좋아할 만한 미남형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죠. 네, 대성미 남자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제가 이번엔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 유익한 정보들을 안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가는 이정표, 미인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 거울의 대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거울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주인공이 되는 법 어렵지 않아요. 그 방법을 알기 위해 필요한 건 뭐다? 바로 미인도. 미인도에서는 제가 직접 여러분께 미인의 길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변신되어 아름다워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저와 함께 가볼까요? 렛츠고! 올 여름 변신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으세요? 네, 저 올 여름에는 좀 유행하는 스타일로 하고 싶은데
싶으세요? 저는 한 듯 안 한 듯한 피부 화장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머리 헤어 컬러 같은 건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네일 같은 거 그냥 시원하게 해보고 싶어요. 섬세한 손짓에서 태어나는 아름다움을 향한 여정. 그 첫 번째, 바로 메이크업입니다. 피디님, 요즘 HD 고화질이라서 가까이서 찍으시면 안 돼요. 민낯이라 전 자신이 없는걸요? 하지만 요즘 HD 고화질에서도 살아남는다는 마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화장은 자신의 모습을 더욱 매력 업, 자신감 업 시켜줄 마법인데요. 오늘 환상의 마법을 펼쳐주실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자신이 갖고 있는 분위기를 한껏 살리는 것이 메이크업의 포인트 같은데요. 네. 이제 날도 더워지고 여름도 오고 있는데 메이크업 키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네,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두껍고 진한 화장이 자칫 지저분해질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흐드러지지 않으면서도 우아하고 스피드 있게 메이크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일단 말로 표현하기는 힘드니까 직접 보여드릴게요. 중요하지만 쉽게 지워져 세심함이 필요한 눈썹. 올 여름 고민 아이브로우 타투로 고민 끝. 네, 눈썹 타투라고 해서요. 눈썹이 없으신 분들이나 아침에 메이크업을 오랫동안 할 수 없는 경우에 스피드하게 그려놓은 다음 3일에서 한 5일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원장님 이거는 립글로즈인가요? 아니요, 두 번째 아이템인데요. 마찬가지로 립스틱이 빨리 지워진다든지 뭐 드시게 되면, 그쵸? 얘는 오랫동안 지속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한번 바르게 되면 2, 3일은 거뜬히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메마른 입술에 촉촉한 생기를 머금은 듯이 만들어주는 립 메이크업. 립 타투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립 타투를 사용하기 전에 본인의 입술에 있는 각질을 조금 제거를 해야 매끈하게 입술이 타투가 되거든요.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그런 메이크업의 키포인트 아시겠어요? 바로 이 타투 제품인데요. 첫 번째 사용했던 타투 제품은 아이브로우 타투예요. 눈썹은 우리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중심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예쁘게 잘 그려주시면 2, 3일 정도는 거뜬히 유지시킬 수 있다니까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아이템은 립 타투입니다. 얼굴의 전반적인 메이크업의 스타일을 결정짓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그런 컬러를 선택을 하셔서 예쁘게 물들여 주시면 오랫동안 생기 있는 얼굴로 유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분위기가 한층 시원해진 것 같지 않나요? 댓글은 다이어트 내비 게시판에서 퍼포가실게요. 얼마 전에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바로 두피에도 독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나요? 두피 독소에 대해 알아보고 독소를 말끔히 해결해 주실 분을 만나러 가보시죠. 건강한 머릿결을 가지고 싶다면 주목해야 할 두피 건강. 두피에 건강한 에너지를 불어넣는 방법 살펴보실까요? 선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어서요. 속 시원히 풀고자 점장님께 찾아왔습니다. 네, 제가 속 시원히 풀어드릴게요. 이쪽으로 모실게요. 두피에 독소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두피의 독소는 왜 생겨나는 것이고 두피의 독소란 무엇인가요? 이제 저희가 두피에 자극을 주거나 두피의 이제 기관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 대사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저희가 독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두피 기능이 정상화가 되지 않아 독소 배출이 되지 않아서 두피 안에는 계속해서 독소가 살 수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관리를 한 번 받는 것만으로는 좋아지지가 않잖아요. 네네, 이제 혹시 뭐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요즘에는 가장 좋으신 방법 중에 하나는 샴푸를 나한테 맞는 샴푸를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계면 활성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있지 않기 때문에 진단을 통해서 내 두피에 맞는 샴푸를 잘 골라주시는 게 제일 좋고, 저녁에 샴푸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연 건조보다는 저희가 드라이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온풍 냉풍으로 번갈아 가면서 말려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두피도 피부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라도 두피를 피부처럼 소중히 보호해야겠죠? 제가 올 여름에는 네. 이미지 변신을 하고 싶은데 변신을 할 때 커트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 따로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희진 씨 같은 경우는 모발도 길고 하시니까 만약에 이미지 변신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염색 컬러로 바꿔주시는 게 가장 이미지 변신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요즘에는 컬러감도 반사빛을 줘서 조금 더 예쁘게 보여지고 복구될 수 있는 클리닉을 하면서 변신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럼 저 오늘 빨리 변신시켜주세요. 네, 그러면은 오늘 클리닉 통해서 반사빛도 주고 핑크 계열로 해서 머릿결도 같이 손상된 거를 방지하고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클리닉 컬러로 같이 도와드릴게요. 머리 모양이나 길이를 바꾸지 않고도 손쉽게 이미지 변신. 최근 여름을 맞아 짙은 색에서 밝은 색으로 화사함을 뽐내는 것이 일종의 염색 트렌드인데요. 희진 씨의 달라진 모습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머리 색상이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우와, 이미지 변신 대성공! 여러분, 패션의 완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얼굴이요? 머리도 했고 화장도 했는데 뭔가 부족하지 않나요? 바로 이 손이 패션의 완성인데요. 네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서프라이즈를 또는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저와 화려한 네일의 세계로 미인도를 장식하러 가보시죠. 돋보이고 싶을 때,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 손끝에서 오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여름도 다가와서 제가 손톱에 예쁜 색깔도 입히고 싶어서 오늘 원장님을 찾아왔거든요. 올해 제일 핫한 색깔은 어떤 색이에요? 이번 봄, 여름 트렌드 컬러가 파스텔 계열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핑크나 블루 계열이 가장 무난하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럼 오늘 어떤 색상으로 해주실 건가요? 먼저 이렇게 딥한 블루 컬러와 이런 파스텔 계열로 해가지고 같이 접목해서 들어갈 것 같아요. 먼저 컬러 들어가기 전에 기초 케어부터 먼저 한 다음에 컬러 들어갈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손톱이 너무 잘 부러져서 그게 제일 고민인데 이렇게 잘 부러지는 데는 뭐 따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부러지거나 갈라지는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때는 이제 단백질이나 철분 제품을 해가지고 손톱에 영향을 주는 게 좋아요. 집에서 혼자 손톱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보통 우리 사람들이 손톱에 있는 그 큐티클을 완벽하게 다 자르려고 해가지고 좀 지저분한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 눈에 보이는 거를 다 없애려 하지 마시고요. 우리 손에 보시면 이런 루즈 스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깨끗하게 밀어 넣으셔도 다 하고 완성을 하고 봤을 때 손톱이 되게 깨끗해 보이면서 예뻐 보이거든요. 이런 것만 깨끗하게 밀어주신다 하면 완성을 했을 때 손톱도 모양도 예뻐 보이면서 깨끗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안 한 거, 이게 이제 한 거예요. 이렇게 손톱에다 물티슈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밀어만 주셔도 깨끗하실 거예요. 잘 정돈된 손톱은 깔끔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고 작은 공간을 채우는 순간 화려한 네일이 완성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붙여야지 잘 안 떨어지고 붙일 수 있나요? 이렇게 파츠 글루를 여기에다가 발라주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이거는 이제 글루 드라이에 말려주는 거예요. 얘를 뿌려서 말린 다음에 이런 화일로 납작하게 만들어주면 붙이기가 아마 편하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납작해져서 붙이기가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흘러내리는 거를 잡아주는 거죠. 네일은 눈에 띄기 때문에 한번 쓱 바르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물론 심리적인 안정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괴테는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예술의 궁극적 원리이며 최고의 목적이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조화롭고 행복한 존재로 거듭나게 합니다. 뷰티 노하우를 모아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미인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뿅뿅! 잘 봤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희진 씨가 전해준 미인도의 팁, 올여름을 핫하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기준이 되겠네요. 그러게요. 저도 이번 미인도에서 미인이 되는 비법 좀 배워가야겠습니다. 앞으로도 미인이 되는 비법들, 건강해지는 비법들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나 멋진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다가 제 자랑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제가 대한민국 기부활동가 1호거든요. 그래서 남다른 느낌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오늘 제가 간 곳은 바로 일석삼조의 현장. 살도 빼고 건강해지고 거기에다 기부도 하는 화제의 살나눔 기부 현장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다이어트미가 사랑과 건강을 교대에 품어내. 살도 빼고 멋져지고 건강 찾고 기부도 하는 일석사조 해피바이러스 본격 방송 다이어트미. 저와 함께 살나눔 캠페인으로 파이어! 짠! 제가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이렇게 나와봤는데요. 그 이유는요, 살나눔 기부 캠페인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살나눔 기부 캠페인,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네, 살나눔 기부 캠페인이란 다이어트를 통해서 뺀 살 1kg에 1,000원씩 기부도 하고 건강도 찾는 다이어트미의 공익 캠페인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건강한 몸을 위해 건강한 사회를 위해 장하게 살을 뺀 20대 인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 화이팅! 아이고 힘들다. 보자. 여기다 여기. 찾았다. 실례지만 천사들은 어디 있는 걸까요? 아유, 천사는 우리 마음속에 있죠. 마음이요? 아니 도대체 천사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요. 하늘나라요? 네. 제가 원하는 천사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와,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완전히 뭐 현빈, 장동건 저리 가나였네요. 네. 이게 더 놀랍습니다. 담임 목사님 머리 수채 변천사. 시원시원한 입담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원시원한 헤어스타일을 갖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러분들이 살을 빼고 기부한다던 살기부 천사들 맞나요? 네, 저희입니다. 저희들이 살 기부 천사입니다. 빛이 내린다. 제가 다 설레는데요. 맞게 찾아왔네요. 우선은 각각 얼마나 살을 빼셨는지 궁금합니다. 3kg요. 오, 3kg.
4kg요. 4kg. 네, 저는 2kg 뺐습니다. 2kg? 네. 8kg 뺐습니다. 8kg. 야, 정말 대단하신데요. 점점 뭐 살을 더 빼시겠지만 이 다이어트 하시면서 힘든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꼭 결혼식 같은데 큰 먹을거리 있을 때 꼭 걸렸습니다. 뷔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저도 회식하는 날 꼭 걸리면 많이 먹게 돼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저희 할 때는 송년회 때 많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다이어트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많이 변화를 하셨나요? 네, 일단은요. 몸이 너무너무 가벼워져서 너무 좋았고요. 또 주위의 사람들도 볼 때 많이 빠졌다고 예뻐졌다고 칭찬도 해주시고요. 특별히 남편이 아침에 그래프를 보면서 되게 신기해하면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많이 예뻐해 주진 않으신가요? 예뻐해 주세요. 어떻게? 알겠습니다. 네. 어떤 점이 많이 변화가 있으셨나요? 저는 먼저 저의 식습관을 조절하니까 과식을 안 하게 되고 또 야식을 또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습관이 길러지니까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지금 가장 살을 많이 뺐기 때문에 1등을 달리고 있잖아요.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1등을 하고 많이 감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이분들의 현재 기분은요? 날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원격으로 관리를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10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다이어트에 필요한 내용을 정보를 공유를 하고요. 또 그 내용을 직접 실천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했는데 뭐 문자를 통해서나 전화를 통해서 또 서로 어떤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은 잘 지켜주시고 계신지 이런 교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숙제 내주고 할 일을 정해주듯이 그런 경우인데 저는 학생 때 선생님 말씀 안 들었거든요. 이렇게 우리 주인공들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을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주 착한 학생처럼 정말 다이어트를 충실히 잘 지켜주시는데 그럼 주말은요? 주말은 아무래도 이제 약속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월요일날 그래프가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예, 지금부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시간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 작은 틈새까지도 잡아주기 위해서 모든 일정을 다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주시네요. 네.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요거죠, 요거. 총 살을 뺀 금액 얼마인가요? 오, 진짜요? 네. 이거 꽤 쏠쏠한데요. 자, 오늘 뭐 특별한 분이 따로 찾아오신다면서요? 네, 저기 오셨는데요. 저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누구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초록산 어린이재단의 박미애라고 합니다. 우선은 도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동참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여긴 오신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준비를 하셨나요? 소외된 아동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살 나눔 기부 캠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네. 이야, 앞에 보시고 네, 포즈 V 하나, 둘, 셋. 야, 이렇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훈훈해지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더 빼야죠. 어떻게? 많이. 네. 앞으로의 계획.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하시겠나요? 건강해지고 살 뺀 만큼 기부할 수 있는 이 기부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살 나눔 천사들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살 나눔 기부 천사들 화이팅! 어떤 음식을 먹으니까 찌고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 똑같이 많이 먹었는데 빠지고 그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음식의 양 조절과 음식의 종류를 조절해 가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중요한 게 항상 신경이 살아있잖아요. 아침에 달고 저녁에 다르니까 하면서 봐, 내가 또 다르야 하잖아. 체중을 계속 단다는 그 사실이 자기 스스로를 조절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항상 의식은 깨어 있고,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먹을 일이 막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관리를 하지, 그나마 신경 안 썼으면 많이 몸이 퍼져버렸을 거예요. 좋은 프로 선수들 중에도 홈런 한 번 칠 때마다 내가 얼마씩 기부하겠다.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 또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아주 좋은 말을 만들었어요. 당신이 훌륭하다면 알아볼수록 훌륭하고,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면 알아볼수록 나쁠 거다. 왜냐면 어떻게 다 알겠어요. 조금 훌륭하면 많이 훌륭하고요. 조금 나쁘면 많이 나쁜 거거든요. 그 기부,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 자세가 삶에 실천되어질 때 얼마나 좋은 열매들이 그걸로 통해서 좋은 삶이 되어질까. 그래서 작은 거지만 동참하고 또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 열정이 두 번째로 아름다운 단어인데, 그 열정 가운데 하나가 온 국민이 건강하고 온 국민이 질서가 잡히면 잘 사는 것 속에 그 질서가 잡히는 것은 좀 좋지 않겠는가. 제가 하는 운동이 장사모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는 또 다른 차원이고, 그런 사랑 실천하는 것이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제 마음의 꿈이고 지금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혹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뜻을 가지고 꼭 살아주시고 원하시면 같이 협력해서 그 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만 빼도 성공한 것이다. 살도 빼고 행복도 찾고 건강을 느끼며 기부도 하고 살 나눔 기부 캠페인에 모두 동참해주세요. 역시 제 역사적 사명은 기부천사였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기부천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가네요. 스튜디오 되돌아갈게요. 파이어! 네, 대한민국 국민 목사님이신 장경동 목사님을 뵙고 오셨네요. 더불어 이렇게 교회분들과 살도 빼고 건강도 찾고 좋은 일에 동참까지 해주시다니 다들 정말 멋지신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보시기에? 장경동 목사님도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계셨네요. 네, 우리 목사님하고요, 교회에 계시는 어머님들 기부천사로 제가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살도 빠지시고 스타일도 좋아지셨는데 이 한 가지 고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걱정일까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라도 있을까요? 정말로요? 네, 바로 모발. 네, 아예 이렇게 동치미처럼 시원한 입담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점점 날이 갈수록 시원한 헤어스타일로 변신을 하셔서 남들이 봤을 때는 그 스님이 아닐까 하는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직접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나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신 분들, 아래 하단에 번호가 나갑니다. 전화를 주시면 즉각적으로 출동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다이어트미 1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솔직히 오늘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래도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저희 MC 3인방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 건강 어벤져스라고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 정보, 비만 퇴치, 다이어트의 올바른 정보들 앞으로 계속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궁금한 게 가장 좀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나요, MC로서? 뭐 처음 하는 거라 굉장히 식은땀 줄줄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 멘토로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외치는 게 있죠. 비만 없는 대한민국! 100세까지 튼튼하게! 대국민 건강 수호 프로젝트 다이어트 미!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함께해요! 미자로 끝나는 말은 현미, 진선미, 박선미, 오재미, 다이어트 미. 건강한 다이어트 하세요. 다 같이 다이어트 미!